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901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901일 차를.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108페이지예요. 저항을 활용하기. 저항. 네. 우리는 이제 성공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현존 덕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존. 그렇죠? 현존, 본질적인 그 존재, 그게 현존, 본질적인 존재 덕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도 그게 공부를 하면서 궁금했죠. 성공이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일어난다. 저절로 된다. 세상에 공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던 거예요. 공짜가 있다? 아닌데, 공짜는 없는데, 세상에 대가지불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있더라는 거죠.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핵심에 접근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일어난다.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기만 하다 보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날 사람, 안 일어날 사람, 이렇게 걸러지고 또 그냥 꾸준하게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할 일만 하고 있으면 시크릿은 저절로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모두 있는 그대로 존재할 배짱과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계약이 될 만한 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이 사실 자체는 파워가 없습니다. 파워가 있는 것은 사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왜 모두가 밥 딜러를 보려고 아우성 쳤을까요? 지미 듀란티가 미남이었습니까? 대단한 피아노 연주자였습니까? 토머스 에디슨이 역사상 최고 위인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에디슨이 이룬 일 덕분에 세계가 어둠을 밝혔고 우리 모두의 생활 방식이 영원히 바뀌었지만 요즘 같으면 사람들이 에디슨을 가까운 정신 분석가에게 보내 강박적 일 중독을 극복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8천 가지였나요? 1만 가지였나요? 에디슨은 전구의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 깜짝 놀랄 만한 가지수의 물질을 실험한 끝에 알맞은 물질을 기어코 알아냈습니다. 그는 그런 물질이 있음을 내내 알고 있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그것을 끝까지 찾아내서 정확히 짚어내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물질이 있다는 사실이 에디슨에게 전적으로 확실했던 것은 그와 관련된 근본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은 저항을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빛은 전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기에 대한 전선의 저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포스 자체가 아니라 포스에 대한 저항이 지닌 특성을 활용했습니다. 답은 계속해서 전압을 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포스의 에너지에 접근한 저항을 찾아내 그 상호작용과 충돌로부터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항도 활용한다는 사실에서 성공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는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항을 활용하는 거예요. 저항을 활용하는 거. 기회로 삼는 거죠. 저항을. 그래서 성공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는 세상에도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에 기회가 있다는 거죠. 전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데 그 저항 속에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요새 되게 감사한 게 진짜 남편에 대한 그 저항감 엄청 심했죠. 그 엄마에 대한 저항감이 남편에 대한 저항감으로 왔던 것들이 심했던 게 요새는 진짜, 야, 진짜 큰 엄청난 저항감.
그 업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산을 넘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남편 덕분에 공부를 놓지 않고 하게 되었던 거. 그런 거. 그리고 또 그래서 잘 기다려준 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엄청 기다려줘. 저 양반이 기다려준 것이 엄청 감사하다. 그래서 아마 화요일은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다시 이제 화요일 날 공부를 다시 하게 하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전에는 약간 미숙하지만 막 그랬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그 어떤 저항감들을 이 기회로 삼은 거죠. 계속 끊임없이 그 시간이 걸렸어도 내가 그 남편에 대한 저항감, 욕망하니까 저항을 하는 거냐.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항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바라는 마음들을 엄청나게 공부하면서 신념을 찾으면서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오는 건 그때그때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그 저항감 같은 거를 내려놓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없이 그냥 내가 바라는 마음 없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 얘기가 순수하게 그냥 다 온전히 들려지고 중간에 툭툭 치고 들어가서 얘기하고 싶었던 습관이 있잖아요. 그것도 가만히 그냥 듣고 있는, 들으면서 그들의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저항감이 있는 거, 그걸 굉장히 잘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엄청나게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잘 한번 내가 어떤 저항감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항은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저항은 수용하고 활용하고 도약대로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약대로 이용하는 것. 저항이 내가 어떤 저항이 있지? 어떤 바람이 있지?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죠. 그걸 잘 보면 해결할 것들이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육상 선수인 로저 베니스터가 세계 기록을 깨고 4분의 1 마일 주파에 최초로 성공한 것은 4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는 장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4분은 도약되었습니다. 베니스터가 4분 벽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돌파하고 나자 다른 사람들도 잇따라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어디 있다가 그제야 나왔을까요? 4분 제한을 대하는 베니스터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4분 제한은 활력제, 동기부여 요소, 매력 있는 미끼, 자극,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4분 제한이 자신에게 도움되었기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했던 것에 대한 것을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저항, 딱 내가 이렇게 이만큼 해야 돼라는 거. 나는 추워서 못해. 이것도 저항감이죠. 성공에 대한 저항, 돈을 버는 데 대한 저항. 그래서 나는 추워서 못해 하는 거, 이거를 뚫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걸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야. 기회, 모든 것들이 기회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람들은 모두를 열광케 한 것은 이 남자의 위상입니다. 그가 이룬 일은 그 위상이 현실로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존은 위상입니다. 위상은 자기 평가입니다. 베니스터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성공은 단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시간 문제였다는 건 어떤 시간 문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시간 문제였었고 그냥 원래 자체에 내가 저항이라는 게 신념이 저항이잖아요. 신념이 저항이거든요. 원래 현존은 그 자체의 존재, 나의 존재 자체는 의식으로 그냥 무한대로 빛으로 사랑으로 원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순수하게 태어났어요. 태어났다가 어릴 때 쇼크와 상처가 사건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저항감을 사건이 생겨서 거기서 저항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항감을 가졌더라고요. 엄마가 사라져서 동생을 낳았을 때 뭔가 저항감을 가진 거예요. 그 저항감을 갖게 된 그 시초가 있어요. 그래서 신념은 저항이다라고 해서 저항의 산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념은.
그래서 무한대로 내가 원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세상에 신념으로 나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나는 추워서 안 돼, 저항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 무한대로 다 널려 있는데 나는 어릴 때 사건에 엄마를 보고 생겼던 모든 신념. 신념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신념이에요. 나의 신념. 아직 신념의 뿌리가 재맥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어떻게 해요? 신념으로 가요. 신념대로 살아가려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요. 그걸 저는 얼마 전에, 작년에도 공부를 하면서도 아직 완전 재맥락이 되지 않아서 신념대로 가고 있는 저를 봤거든요. 버려져야 되기 때문에 버려져야 되는 사람은 초라해야 되죠. 외톨이가 돼야 되죠.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의식 공부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저항을 막 있잖아요. 하면서도 완전 이탈하기 전에 정신 차려가지고 딱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면, 원하는 것을 시크릿을 하면, 시크릿은 비밀. 내가 원하는 거, 창조 원리라고 하셨잖아요. 창조 원리. 내가 원하는 게 나타나는 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신념을 지우지 않으면 신념이 가로막아서 원래 자체는 우주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주에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냥 막연한 그냥 그림책에 있는 거, 동화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신념 어릴 때 상처로 저항했던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금 그 사건으로 해서 느낌, 감정, 내 생각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저항으로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창조 원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 나의 꿈, 이런 것들을 막고 있는 것이 나의 신념, 저항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만 하면 나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저항하는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시면 진짜 안 그러면 나는 창피해서 말 못해. 어릴 때 과거의 기억으로 나는 창피해.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수치스러워. 그래서 말 못해. 그리고 감추고 있는다고 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 그 느낌이 계속 작동을 하는 거예요. 현재의식에서의 생각은 약해요, 에너지가. 무의식이 강력해서 작동을 해요. 강력해서, 무의식에서. 강력한 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신념을 저항하는 게 신념이잖아요. 이거 계속 끊임없이 해야 돼요. 제 맥락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면 불편한 거. 불편한 게 불편한 게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뭐 적당하게. 그런데 작동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런 거죠. 그냥 적당하게 뭐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시간을 두고 얘기를 들어다 보면 적당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상하게 하거나 뭔가 반응이 있어요. 나중에라도 튀어나오든 압이 차고차고 있든 나중에 튀어나오든 계속 반응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자세히 들어보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 찾아서 재맥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불편한 것들, 어릴 때 상처, 재맥락해야 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없죠. 이렇게 진짜 이런 시간이 정말 정말 엄청 귀한 시간이구나라는 거를 정말 삶을 살면서 너무 엄청 중요하다는 걸 또 계속 느껴요. 그래서 그냥 일이 저절로 된다라는 경험을 계속 하고 있고 만나야 되고 줌으로라도 미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제는 전화했더니
대구를 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줌으로라도 미팅을 해서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그냥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전화했는데 오고 있어요. 엄마 모시고 그냥 대구에. 어제 왔으니까 오늘 내일 간대요, 서울에. 그런데 오늘 그러면 시간 되냐? 이게 있대요. 그럼 만나자. 이렇게 만나죠. 줌으로 하는 것보다 얼굴 대면하면서 얘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훨씬 더 낫죠. 그래서 만나자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일이 그냥 그냥 뭔가 원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된다라는 거를 많이 끊임없이 계속 신념 정리를 하고 걸리면 또 정리하고 걸리면 또 정리하고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근원에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그런 걸 경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동은 할 건데 그래도 걸리는 걸 끊임없이 발표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성공은 단지 시간 문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시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을 때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알려주는 대로 하는 거. 선생님이 알려주셨을 때 이해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게 말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는 거죠.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서. 돈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아니에요. 생각을, 에너지를 전환시키면 물질은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는 물질을 보고 에너지를 또 보내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부터 정리가 어떤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가 되어야 물질이 드러나고 안 들어가는 차후인 거예요. 이거를 전환시키는데도 저도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같은 트랙으로 또 막 이래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내려놓아야 그 에너지장에서 막 오지 아니면 놓쳐버려요. 이거 와도 못 잡는 거죠. 보이지가 않는 거죠. 뭔가 느낌이 왔을 때 그냥 내 저항하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이 친구가 자꾸 이제 토요일 날 수업을 들었는데 적으려고 그러는 걸 제가 적지 마라 그랬어요. 선생님 저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하면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적으면 놓쳐버리니까 적지 말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반복해서 재방송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재방송 듣는 데가 어디니에요. 그래서 보내주고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시켰는데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 그래서 이제 거기 그거 수락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거기 다시 들어가 봐라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적극적으로 이 친구가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의 에너지로 막 이렇게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고 이렇게 탁 이렇게 강하게 오는 느낌이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에너지가. 그러니까 제가 뭔가 탁 맡고 있으면 몰라 그냥 대충 하고 대충 시간 지나서 막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좀 그래도 이렇게 뭔가 저항감을 신념에 대한 저항감이 좀 이렇게 없어지고 나니까 여기서 오는 에너지를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빨리 듣고 싶어 하는 그 느낌이 막 있는 거죠. 근데 예전 같아서 그냥 씩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제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톡으로 했으면 또 몰랐을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지나가는. 근데 전화를 통화하니까 뭐 터널 속을 지나가는 듯한 얘기에서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대구 온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를 자꾸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진짜 시커먼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려고 그러면 안 보여요. 다른 색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저항감 때문에. 그래서 그 에너지 전환을 해야지만 물질이라는 게 오는데 우리는 세상 사는데 돈이 정말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에너지 전환을 해야 돈이 오는데 그 에너지 전환을 안 하고 돈이 없어요. 물질만 보고 여기에 푹 빠져 있었던 시간이 저도 되게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부터 해서 진짜 믿는 시간이에요. 시간 문제는. 내가 얼만큼 빨리 믿느냐, 늦게 믿느냐. 시간 문제는 내가 지연을 시킨다. 내 믿음에서 지연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탁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탁월한 사람만이 기쁨을 공유한다. 탁월한 사람만이. 탁월하다? 그렇죠. 남보다 두드러지게 뛰어난 어떤 이런 분들, 그렇죠? 기쁨을 공유한다는데 제가 자란 도시에 있던 어느
훌륭한 식당에서는 항상 주인이 나와 손님을 맞았고 모든 일이 손님 마음에 들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챙겼습니다. 얼마 있으면 셰프까지 잠깐이라도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셰프는 멋진 칠면조 구이나 오리 2마리, 큼직한 연어 주위로 마요네즈를 점점이 두른 커다란 쟁반을 들고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고객은 그들과 인사라도 나누고 기분 좋은 식사 체험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셰프에게는 고객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떤 에너지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 돈만 뒤쫓는 주인의 손님이 되어버린 기분이 아니라 진짜 귀빈이 된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장소의 분위기도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성공은 공유될 때 비로소 성공답습니다. 식당 주인은 자신의 성공에서 얻은 환희와 희열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환희와 기쁨을 같이 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일 준비도 돼야 돼요. 쟤는 되는데 나는 안 돼. 이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함께 그냥 할 수 있고 이거를 그러니까 저도 어제는 어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너무 웃긴 게 누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아유 귀찮아서 그런가 보다 소리만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뭐라고 거기 나 같이 갈래. 또 거기 나 같이 갈래. 그럼 거기 갔다 갈까? 그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죠? 이렇게 그 귀에 들려요. 신념이라는 이 있잖아요. 귀마개를 좀 이렇게 열어놨나 봐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뭐 부산 갔다 오는 길에도 거기 같이 가봐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 시크릿을 이제 초대를 하고 또 이제 누가 또 온대. 오면 나 만나게 해줘봐. 내가 약속을 미루고 만나고 가고. 또 뭐라 뭐라 얘기하는 매일 얘기하거든요. 본인도 어제는 신기해 하더라고요. 저도 신기했고. 왜냐면 매일 만나서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디 간다고 얘기를 뜩 하는데 제가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나 같이 갈래. 그랬단 말이에요. 같이 갈래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갈래 하고 제가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있잖아요. 본인도 안 제가 어제 같이 따라갔던 그분도 안 가려고 했던 곳을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에너지로 그냥, 제 에너지가 그냥 시크릿을 해놓은 대로 전체적으로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상황이 되겠지? 그냥 주시겠지? 나는 모르겠고 그냥 주시겠지 하는 그냥 그런 거 에너지가 부여될 테니까 그때그때 내가 그냥 열고만 있으면 그 귀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 잡아낼 수 있는. 그걸 저는 또 어제도 되게 경험을 하면서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일이 되네? 자연스럽게 되는 걸 저는 지금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희와 희열 막, 야, 신기하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참.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자꾸 각성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신이 주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내가라고 에고가 가로채잖아요. 지가 한 줄 알고. 나는 신호만 보냈고 주시는 생명력이나 에너지는 신이 주시는 건데 가로채 버리잖아요.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빼야 된다니까는요. 내가 이래서 안 돼. 추워서 안 돼. 뭐가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뭐 어때. 그 내 신념 저항. 내 신념이잖아요. 내 생각을 다 빼라고 얘기를 이제 내 생각을 빼라는데 그래도 생각이 올라오죠. 그 내 생각을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시크릿만 해놓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뭐가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이제 3월 4일, 5일 날 깨달음 시크릿입니다. 그냥 시크릿이 아닙니다. 깨달음, 깨달음 시크릿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돈을 받아요. 깨달음 시크릿을 초대하실 분들을 계속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받고 있는데 갈 분들이 이제 점점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갈 거 당연히 간다 생각하시고 초대를 하셔야 돼요. 초대를 계속. 같이 함께 공유하려고 해야 되죠. 같이 함께 공유할 사람들을 진짜 찾아야 된다. 그래서 환희와 희열을 공유하고 그 셰프는 주방에서 나와서 자신의 창작품에서 얻은 환희와 희열을 선보이고 그러면 고객들은 그 창작품에서 확실하게 환희와 희열을 얻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거, 그 느낌들, 그쵸? 그래서 장소 전체에 호의가 넘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같이 함께 공유돼서 이게 연동이 돼서 같이 어 함께 진짜 기쁜 느낌?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파장이 더 커질 거예요. 같이 다. 같이 온 이 에너지가 파장이 에너지는 지금 누구는 되고 안 되고라는 데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선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에너지 장의 파장이 확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부터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래도 여기 있으면 이 장에 있으면 그래도 이 장에 있으면 달라지는데 예 그런 말씀하신 것들의 뜻을 인제 뜻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장 안에만 있으면 그래도 장 안에만 있으면이라는 얘기를 전에 막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환희와 희열을 우리는 완전 시크릿 깨달음 시크릿으로 의식 공부를 하면서 함께 서로 그게 인제 공유가 될 거예요. 모두가 이 경험 속에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환희와 희열 속에서 부족한 게 없죠.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고객들로 이런 주인과 셰프가 운영하는 가게를 체험하면서 부족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정말로 아는 것이 관건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 그러면 자세히 들어야 되거든요.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잘 못 들으면 내 거를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면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니까 들어주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압이 풀리는 느낌이 막 있죠.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래서 남을 기쁘게 하려면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진짜 친한 사람들도요. 뭘 좋아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알지 뭐. 잘 몰라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이렇게 보면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뭘 좋아하는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이렇게 느껴주라고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직까지 저도 그거를 이렇게 깊숙하게 하지는 아직 안 했는데 그냥 근데 순간순간 생각나면은 '아 요렇게 걸려 하겠네. 요렇게 걸려 하겠네.'라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거를 내가 '걸려 하겠네.'가 아니라 그냥 온전히 느껴줄 수 있는 거 내가. 느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게 인제 에너지가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 느낌이 있는데 내가 정말 내 거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정말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들어보면 왜 대충 넘어가고 있는지 그럼 다시 찝어 줘야 될 것이고 막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는 건지 근원에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게 연결이 되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남을 기쁘게 하는 거는 곧 내가 기뻐지는 거죠. 남을 기쁘게 하는 건 내가 기뻤을 때 남도 같이 기쁜 거예요. 같이 연동이 되더라고요. 환희가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오늘도 나를 한번 보시고 불편한 것들은 해결해야 되고 그쵸? 타인들과의 어떤 그 교류 속에서 내가 저항감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더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또 6 시에 다시 만나 뵙고요. 내일은 금요일이죠. 내일 뵙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수업이 없어요. 제가 이제 해독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아이고 예전에는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서 제가 해독 프로그램에 또 들어갑니다. 신규가 있어서. 그래서 어 토요일, 일요일은 수업이 없고요. 월요일 날 내일 뵙고 월요일 날 또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뵐게요. 네. 음소거 해